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381.63달러로 마감했고요. 2.37%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좋았고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200을 돌파했고 이 4월 한 달로 보면 2020년 이후 가장 좋은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도 그 흐름을 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아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룰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세 가지로, 첫째,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한 가지 사건이 있고요. 이 9년 동안 약속만 하다가 드디어 현실이 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트럭을 사지 않고 트럭을 쓰는 방식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나온 숫자들의 그 힌트를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다음 촉매제가 무엇이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오늘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에서는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네바다 전용 세미 공장에서 2026년 테슬라 세미의 첫 번째 유닛이 이 생산 라인을 출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무려 9년인데요. 2017년 11월에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서 세미 트럭을 처음 공개했을 때 양산은 2019년 정도라고 예상했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점점 밀렸고 2022년 말 펩시코의 첫 인도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세미 트럭은 대량 생산으로 만든 차량이 아니라 파일럿 라인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조립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수백 대 단위였고 사실상 대량 생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한참 모자랐는데요. 이제 긴 시간이 지났고 비로소 오늘 대량 생산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게 테슬라는 세미 트럭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테슬라가 세미 트럭을 좀 생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 공장은 이전과는 확신이 달라졌는데, 우선 시설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오늘 첫 출고가 이루어진 네바다 공장은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네바다와는 별개의 독립시설이며 면적이 170만 평방피트로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22개 정도의 축구장이 붙어있는 면적입니다. 현재 이 공장은 장기적으로 연간 5만 대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북미에서 클래스 8이라고 불리는 트럭, 그러니까 대형 화물 트럭 시장의 전체 20%를 차지할 수 있는 수량을 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도 초기 파일럿 버전과는 매우 다르고 2026년형 세미 트럭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들어갔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게인데요. 기존 대비 약 1000파운드, 450kg이나 가벼워졌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48V 저전압 아키텍처로 전환했으며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4680 배터리셀을 적용한 덕분에 이 무게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4680 배터리셀이 세미 트럭이 생산되고 있는 네바다에서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외부 배터리 공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엔 세미 트럭의 생산이 계속 늘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델 3와 모델 Y 생산에 먼저 힘을 썼어야 됐기 때문인데, 이제야 그 병목 현상이 비로소 풀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세미 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놀랍게도 세미 트럭에서는 조향 시스템도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기존의 유압 조향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고 이 사이버 트럭에서 검증되었던 전동 액추에이터를 강화해 적용한 완전 전동 조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 유압 펌프와 오일이 사라지면서 차량 무게도 450kg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고 있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앞으로 이 기술까지 들어간다면 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카메라가 10개가 생기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며, 현재 주행거리는 두 가지 버전인데 롱 레인지는 500마일, 스탠다드 레인지는 325마일로 둘 다 만재 중량 82,000파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후방엔 3개의 모터로 최대 800kW의 구동력을 내며 이 충전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데 1.2MW의 메가차저를 지원하고 있고, 이 속도면 30분 안에 배터리의 60%를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미국 연방법상 트럭 운전사는 8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의 의무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이 한마디로 법적 휴식 시간인 30분 동안에 배터리를 60% 채우면서 충전이 완료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파워쉐어 기술도 들어가 냉동 트레일러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디젤 발전기가 필요 없어지며 냉동 물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트럭 자체만이 아니라 이 트레일러 운영 비용에서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와 코스코에서 주문을 넣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유통 1위와 2위가 각각 수요를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는 실생활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대량 생산 시작과 함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테슬라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이 사스 모델로 사용하는 것인데, 알리아스라는 회사가 있고 상용 전기차의 전환을 돕는 솔루션 기업인데, 이 테슬라를 구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정식 론칭은 5월 4일 액트 엑스포라는 미국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곳에서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트럭 구매에서 오는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 테슬라 세미의 롱레인지의 가격이 29만 달러, 하나로는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물류 기업 입장에서 트럭 한 대에만 4억을 쓰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전기 세미 트럭을 쓴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국제 청정 운송 협의회라고 불리는 ICCT는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중형 물류 창고의 충전 시설 하나를 새로 구축하는데 총 1,540만 달러, 한화로는 228억 원의 예산을 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형 물류 창고 충전 시설은 트럭을 40에서 60대 정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고, 여기에는 전력망의 업그레이드와 변압기의 설치, 고출력 충전기 구매 설치 공사 비용 등을 모두 포함 금액인데, 트럭 50대의 가격이 약 215억 정도 되는데, 이 50대의 트럭을 충전시킬 수 있는 시설의 비용이 228억 원으로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전기 세미 트럭으로 바꾸고 싶긴 하지만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아스는 이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 세미 트럭과 이 차량에 맞춘 충전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이 월정액으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 자본 지출이 없어도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월 운영비 예산안에서 이 전기 트럭을 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자동차를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이고, 알리아스는 이 세미 트럭을 관리하고 기업은 그냥 트럭을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5월 4일 액트 엑스포 이후 90일 동안 한정적으로 계약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7월 말쯤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들어왔는지 첫 번째 세미트럭의 수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게 된다면 가장 명확한 건 테슬라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다라는 것을 호재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매출은 압도적으로 승용차 쪽에서만 나왔지만, 이 세미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뛰어드는 상용차 시장이고, 이 북미 시장이 연간 25만 대에서 30만 대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를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는 이 호기심적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적 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사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대량 생산에 맞춰서 수요 창출도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전기 트럭 경쟁 측면에서도 테슬라 앞에 현재는 강한 경쟁자가 없고, 이 스소 트럭을 준비하던 니콜라는 파산했고, 벤츠가 만들고 있는 전기 세미 트럭과 볼보는 아직 생산 대수가 제한적이며, 이 캘리포니아의 보조금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HVIP에서 테슬라 세미트럭의 보조금 신청 건수는 965건으로 전체 신청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악재 측면도 좀 생각해보면요. 세미트럭은 연 5만 대를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올해 실제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는 5,000대에서 15,000대 사이이고, 앞으로 램프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인도량이 언제쯤 올라가게 될지는 좀 간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승용차를 만드는 것과 이 화물 트럭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구성의 요구치가 훨씬 더 높은 트럭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 평가는 어떻게 들릴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세미 트럭이 대량으로 풀리면 테슬라 세미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메가 차저 네트워크도 빠르게 깔려야 되지만 현재 미국 전역의 세미트럭용 공개 충전소는 매우 적은 수준이고 과연 테슬라에서는 이런 충전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 소식을 투자자 시각으로 한 단계 깊게 보기 전 이 서프샤크의 광고를 먼저 보고 이어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해외 사이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끔은 밖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켜서 대본을 수정하거나 이 실시간 차트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꼭 챙기는 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자,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나 KTX 또는 공항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자주 쓰는데 이게 큰 도움을 주지만 보안 면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용 네트워크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보니 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번호나 개인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없이 접속하는 것은 사실 꽤 위험한 일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서프샤크를 꼭 켜둡니다. 자, 서프샤크를 쓰면 내 IP 주소를 안전하게 숨겨주고 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이 덕분에 밖에서도 내 정보가 추적당할 일이 없고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계정 하나로 온 가족의 기기를 다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기기 대수에 제한이 없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 가족들의 기기까지 모두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서 링크 서프샤크.com 테슬라 뉴스에서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하시면 4개월의 추가 혜택도 포함되고요. 30일 환불의 보장도 확실하니까 보안이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서프샤크를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미트럭 대량 생산의 소식을 투자자의 시각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개월 뒤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격부터 보게 된다면 테슬라 세미트럭 롱레인지의 가격은 29만 달러로 약 4억 2,800만 원 정도 하고 스탠다드 레인지는 26만 달러로 약 3억 8,400만 원인데요. 2017년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가격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회사의 전기 세미트럭과 비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세미트럭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이 평균 가격은 43만 5천 달러인데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이보다 14만 달러 이상 저렴하고 한마디로 이 전기 세미트럭 중에서는 최저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비교는 디젤 트럭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형 디젤 트럭의 가격은 17만 5천에서 18만 달러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 테슬라 세미 롱레인지랑 비교하게 된다면 이 디젤 대비 약 11만 달러 정도가 더 비쌉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디젤 트럭보다는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좀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디젤 평균 가격은 현재 갤런당 5.464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1년 전 같은 시점에 디젤 가격이 갤런당 3.5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1년 만에 54%가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브렌트유가 상승하면서 생기고 있는 일인데 이 기름값의 상승은 트럭 운영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장거리 화물 트럭의 연간 주행거리 기준을 약 13만 마일, 21만 킬로미터로 잡는다면 이 디젤 트럭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6마일이고 이렇게 되면 연간 디젤의 연료비가 11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7,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트럭 한 대가 1년의 기름값을 이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전기료로 약 2만 7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수준을 쓰게 되고 연료비 절감만으로 연간 7만에서 9만 달러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디젤이 54%나 오른 환경에서는 그 회수 기간이 점점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 뒤인 7월 말 또는 8월 초에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리아스가 제공하고 있는 사스 서비스의 90일 한정 계약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물류기업이 월정액으로 패키지를 선택했는지 첫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2분기 실적에서 세미트럭의 초기 매출을 처음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인도량 예상치인 5,000대와 15,000대 중 어느 쪽으로 이 생산이 더 가까운지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출시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디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환경은 테슬라 세미트럭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9년 동안 약속만 하고 있던 세미트럭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3개월 동안 나오는 숫자들이 상당히 기대될 수밖에 없고 이 세미트럭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것은 테슬라가 이번 세미트럭의 스펙을 공개하면서 이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했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한 대가 앞서서 간다면 뒤에 2대 또는 3대가 따라가는 이 호송 모드도 예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FSD를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의 트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보택시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물류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정말로 실현된다면 물류 비용 역시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현재 높은 유가가 상품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지금 같은 인플레 환경에서 자율주행 전기 트럭은 그 압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테슬라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류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가 세미트럭 전용 FSD를 과연 언제 공식 발표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류 기업들이 이 방향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오늘 그 긴 여정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날이고 다음 3개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세미트럭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